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조기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혁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복장도 평소에 다르게 좀 변화를 줬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광 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를 합니다. 관광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며 투자 대비 효과도 높습니다. 현재 금산은 인삼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이를 대체할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산 지역의 친환경 관광지와 우주과학시설을 연계한 충남 경제 발전 정책과 학생들 꿈을 키울 수 있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이지만 PPT 자료를 보신 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답변 시에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세아랍에서 사막 지역의 거주자들이 밤에 이동 시 그들의 길잡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별자리였습니다. 신라시대의 첨성대입니다. 천문 관측, 방위, 24절기를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하였고 앞서 아라비아 반도와 서로벌과의 거리는 약 7,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공통되는 DNA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보고 우주를 관찰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 우주에 관한 내용이 있기에 우주 개발 과정으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이래 1997년 화성 무인 탐사선이 착륙하였고 2021년 무인 소성 헬리콥터인 인저니어티가 화성 하루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헬기가 화성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는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한 건데요. 우주 개척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불과 3m 상공. 단 30여 초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로서는 첫 비행이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우주 헬기 인제니어티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화성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 이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ur team has been working over 6 years, some even longer, towards that dream of experimenting the first ever flight at Mars, and this morning our dream came true. 인제니어티는 지구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의 대기 밀도는 물론 지구의 3분의 1인 중력 등을 고려해 제작됐습니다. 지구에서 2억 8천만 킬로 떨어진 화성을 향해 원격 조정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뉴욕에서 사설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골프장에 홀인원 하는 정도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공을 총괄하는 팀장이 미얀마 출신의 아시아 여성인데 그녀는 미얀마를 탈출한 부모 덕으로 우주 탐사기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대목입니다. 지난해 7월 화성을 향해 3개 국가가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확인한 미국, 중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미국, 중국이야 우주 분야의 선진국이라 잘 알겠지만 아랍에미리트라니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화성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아랍에미리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닙니까? 후발주자인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5번째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탐사선은 화성에 도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성 탐사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아랍에미리트 유학생 10여 명이 10년간 한국에서 인공위성 기술 전수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 우주 개발의 첫 스승으로 한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영국에서
배운 뒤 자립할 일은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문화까지 배우기 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뀐 듯 합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우주 관련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선진 제조업이자 미래 핵심 산업이며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 산업의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주 관광 사업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주 산업과 관광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켓 발사는 일회용 행사만으로도 큰 이벤트지만 화면은 스페이스 뷰 파크처럼 스크린을 이용한 추인체 시험을 상영해서 상시 관광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성이 과거에는 1년 평균 100개 정도 올라갔지만 향후에는 소형 로켓이 매년 1000개 정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로켓이 이렇게 자주 발사된다면 발사 추인체 시험도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상이 악화될 경우 일자를 연기해야 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면서 숙박,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플러스가 되겠죠. 전 세계가 우주의 전쟁처럼 경쟁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 과정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천문학 DNA를 보유한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1992년 최초로 우리별 1호를 유럽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했습니다. 당시 우리별 1호는 온전한 우리나라 기술이 아닌 반쪽짜리 우주 역사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인 이소연 씨입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의 위성이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봐야 합니다. 늦긴 하지만 점점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게 돼서 소형 인공위성을 수출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말 문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해서 한국판 스페이스X를 가상이 아닌 현실로 우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주항공 1번지 고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우주항공 축제 개최지로 연 50억에서 70억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학여행지와 관광지로 인기가 많아 그 효과까지 더하면 연간 1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였던 고흥이 우주항공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동인구 증가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나 서울에서 고흥까지 방문하여 항공우주를 체험하고 관광하기에는 화면에서처럼 거리가 너무 멀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당일 여행이나 체험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관광지로 부상되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주 개발의 중요성과 이를 연계한 관광 및 교육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남의 우주 산업을 연계할 관광과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에서 지구에서 2억 8천만 킬로 떨어진 화성 이야기를 왜 산골 출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에는 이미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와 비단골 전체 관측 체험관 등 기존의 우주 체험 관련 시설이 있고 인근에 아름다운 친환경 자연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충남 우주체험센터를 금산에 건립하여 기존의 시설과 연계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예산과 노력은 적게 들이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저절로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그런 노력에 가속도를 붙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학의 최첨단을 알 수 있는 우주체험센터를 친환경 자연과 연계하여 건립한다면 관광, 교육, 힐링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금산군 부리면에 우주체험과 관광이 가능한 지역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국립내수면연구소, 금강여울축제장, 비단골 전문관측소, 친환경 생태관광지 방우리, 로켓 추진 시험장 등이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위치하여 기존의 시설 연계하고 확장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연계 관광지구입니다. 먼저 이성통신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성통신지구는 1970년 우리나라 최초로 금산에서 문을 열었고 오늘날 아시아 최대 위성 텔레포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노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에 로켓 엔진 성능 시험장 이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2020년 우주포럼 기조 강연에서 우주 탐사는 국가가 주도하던 올드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일본도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우주 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기부에도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장점을 합하여 하이브리드 로켓을 개발한 한국 최초의 기업입니다. 하이브리드 로켓이라 바닷가가 아닌 산악지형에서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 등 우주 분야 공공수요가 크게 창출되는 가운데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로켓은 50km 이하 소형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500km까지 발사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사 위성의 80%가 소형 위성이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도 뉴스페이스 시대의 시작을 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 하이브리드 로켓 비교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로켓 발사체 영상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 5월 14일 금산 지역 교장단의 발사체 참관 모습입니다. 이 추진체 시험장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비단골 체험학습장에 전체 관측 체험관이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살 만큼 환경이 깨끗하고 밤에 별자리 관측하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연수 장면입니다. 4대강 중 하나인 금강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바로 이 지역에 충남무형문화재 32호인 농바우끄식이라는 기우제가 있습니다. 기우제는 제사를 지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하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금강유역에 위치하여 이 지역은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인데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우주를 바라보고 기우제를 지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금산에 유성통신이 생긴 것이고 민간 우주시설이 위치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방울이는 생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것으로 3년간 1,56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 수질 개선 사업,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방울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지역이고 더불어 우주체험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었는데 62년 만에 금산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내시문연구소를 금산으로 이전하여 지난 5월 7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창평과 진해, 양양의 내수면연구소에서 각각 진행했던 것을 금산에서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금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관광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된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질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우주 산업은 세계적 선진 산업이고 국가 핵심 경제 산업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금산 지역 우주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 우주 체험센터를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네. 공감합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는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의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에 대비할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성 탐사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저도 늘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은 과거를 보고 뽑고 지도자, 즉 시장 군수, 도지사,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은 미래를 보고 뽑아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안목으로 포석을 다지는 지도자라면 제 얘기에 공감해 주시고 실현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지사님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도자의 기본적 자세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그 최고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만큼 앞으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관광 사업에 대해서 늘 지사님께서 말씀만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관점을 바꿔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저 제안이 달리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 보충해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00%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산업 중 하나입니다. 예,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우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한 한국 최초 저궤도 실용우성 발사체 누리구가 오는 10월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하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우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충청남도의 우주관광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남 근산은 1970년 한국 최초 위성 시대를 개척한 금산 위성통신이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우주산업과 인연이 깊은 지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로켓 추진체 성능 시험장의 소재하나 이와 연계된 우주관광 인프라 시설이 없어 인프라 시설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 취지에 따라서 주장에 따라서 금산 지역의 우주항공박물관 건립, 우주인식당 개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체험관 등 다양한 우주관광 인프라 건립과 더불어 금산 지역 관광장과 연계하는 금산 지역에서만 체험이 가능한 독특한 금산 우주관광 상품 개발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로켓 모형 만들기, 우주보익기 체험 등 초, 중고 학생들이 우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사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 감사드리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나와주십시오. 예, 김지철입니다. 네, 교육감님. 저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비단골 체험센터 기능과 시설을 확대를 통해서 충남 전체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고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 미래 인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비단골 체험센터를 도 단위 직속 기관으로 승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내수면 휴양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해서 사제지간에 일어나지 않은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교단을 떠나거나 심리치료, 상담치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어린 학생들은 복지지원과 심리치료 요구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벌써 2차례 있었고 어제도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자연 속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령에 충남 교육휴양시설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3만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 26만 명이 사용하기는 부족합니다. 당진의 충남 교육휴양시설이 2024년도에 완공되지만 두 곳 모두 바닷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과 강이 주는 조용함,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산에 휴양 및 휴양시설이 설립된다면 바다 이외의 내수면 산림지역에 추가되는 것으로 또 기형 발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비단골 체험학습장을 도구기관으로 승격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이나 또는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시죠? 네? 마스크를 벗고 하시죠? 그럴까요? 힘드실 텐데. 예, 교육감 소관 사무 법무에 한해서 교육기관을 설치를 해왔습니다. 직속기관 설립은 우리 학생교육과 또 교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분야별로 설치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선 의원이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도단의 기관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하는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비교와 검토, 또 관련 부서와의 협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좀 찾아보니까 지방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이게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라고 하는 12조에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도 있고 해서 네네,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주항공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은 의원님하고 또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과학교육원의 전체 관측 시설뿐만 아니라 각 시군 교육청이 지금 이제 가칭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세우게 되는데 이 부분에도 다 이제 전문 관측들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꿈들을 꾸고 계셔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과 함께 좀 기후 환경 교육까지 함께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산 비단골 체험 학습장을 좀 도단의 기관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좀 더 여건을 마련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자주 상의하면서 네네. 어떻게 이걸 키울 것인지 그리고 아까 금산의 로켓 지상연구소까지 몇 개 기관을 다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볼 수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교직원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내수면 휴양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절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PPT 띄워놓으셨습니다만 해양수련원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은 지금 이제 실제로 학생 전용 체험 시설로 되어 있고 별관에 이제 저희
최대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교직원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당진 신평면 일원에다가 이른바 이제 24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최대 272명 규모로 하고 또 회의 공간들을 이제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부분이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습 중심의 치유 휴양시설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좀 검토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소관부서에서도 의원님과 한번 이 부분을 실제로 연차 계획을 한번 마련을 해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교원의 심신치유를 또 시임을 통해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적극적인 교육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이전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도둑질한다는 그런 또 명언이 생각납니다. 미래의 인재들에게는 미래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원격 수업 환경에 적응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서 쉼과 휴식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교육감님이시니까 저 제안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화성에 우주선이 진입을 할 때 음속우 16배인 시속 2만 킬로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진입한 후 80초가 지나면 표면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철이 1000도면 녹으니까 얼마나 뜨거움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진입한 후에 시속 1200km로 속도가 떨어질 때쯤 직경 21.5m인 낙하산이 펼쳐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2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하산이 펼쳐지는데 그 속도도 화성 표면에 닿을 때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카이 크레인이라는 역추진 로켓이 발사된다고 합니다. 시속 2.5km로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앞 속도가 30km니까 2.5km라는 걸 감지하실 수 있겠죠? 이게 눈처럼 사뿐히 나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얕은 그 과학 지식을 뽐내려고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화성에 처음 헬리콥터가 내린 그곳을 미국에서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장이라고 벌써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과학적인 사고와 접근으로 최초라는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 꿈꾸는 자리, 그것이 우주입니다. 청소년은 꿈을 꿀 때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누릴 때 행복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충남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